보건행정 선생님, 안녕하세요. 오늘 영상에서는 문제 풀이와 해설을 꼼꼼하게 논의해 볼 거예요. 함께 헷갈리는 부분들을 명확하게 정리하고 문제 해결 능력을 한 단계 업그레이드 해봅시다. 오늘 다룰 내용은 다음과 같아요. 예산제도 연기준 예산제도의 특징을 파악하고 관련 문제 풀이 전략을 세워볼 거예요. 성과관리 보건행정에서 관리 중심의 의미를 정확하게 이해하고 성과관리 중심으로 접근하는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예산제도 비교 품목별 예산제도와 성과예산제도의 차이점을 명확하게 구분하여 혼동을 줄여드릴게요. 근무평정 오류 근무평정 시 발생할 수 있는 오류들을 살펴보고 감성훈련과의 연관성을 분석해드립니다. 평정 방법, 중요 사건 기록법, 체크리스트, 투표식, 평정법 등 다양한 평정 방법의 핵심 내용을 비교 분석하여 문제 풀이에 적용할 수 있도록 도와드릴게요. 강제선택법, 강제선택법의 개념을 명확히 이해하고 연쇄효과 방지와의 연관성을 분석하여 문제 풀이 능력을 향상시켜 드립니다. 행위기준 평가법, 행위기준 평가법의 키워드를 파악하고 문제 풀이 시 척도와의 관계를 명확하게 설정하여 정답률을 높여드릴게요. 자, 그럼 시작해볼까요? 김민지 학생, 묻은 정도에 따라 다르다는 거군요. 그럼 다음으로 넘어가서 298페이지 14번 문제, 예산제도에 대해 이야기해볼까요? 보건행정 선생님, 298페이지 14번 문제, 연기준 예산제도의 특징. 옳은 것은 사업에 대한 평가와 예산 배정에 초점을 두는 예산제도이다 라고 되어 있네요. 여기서 중요한 건 높은 순서로 배정이라는 키워드인데 해설에는 없지만 중요한 키워드입니다. 김민지 학생, 높은 순서로 배정이라. 이 부분이 왜 중요한가요? 보건행정 선생님, 높은 순서로 배정한다는 건 사업에 대한 평가나 재평가 후에 예산을 배정할 때 우선순위를 고려한다는 의미거든요. 재평가하고 예산 배정 그리고 높은 순서로 배정 이 세 가지를 기억하면 좋을 것 같아요. 김민지 학생, 알겠습니다. 재평가, 예산 배정, 높은 순서 배정. 이 세 가지 키워드 꼭 기억해야겠네요. 다음으로 보건행정에서 관리 중심이라는 용어가 정답의 성과 관리와 어떻게 연관이 있는지 모르겠어요. 보건행정 선생님, 관리 중심. 이게 그냥 관리만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성과 관리 중심으로 이해해야 해요. 김민지 학생, 성과 관리 중심이요? 그냥 관리랑은 어떤 차이가 있는 거죠? 보건행정 선생님, 그냥 관리는 단순히 통제하고 유지하는 느낌이라면 성과 관리는 목표를 설정하고 달성하기 위해 관리하는 거죠. 그래서 관리 중심이라는 말이 나오면 성과 관리 중심이라고 생각하는 게 좋아요. 김민지 학생, 이제 좀 명확해졌어요. 관리 중심은 곧 성과 관리 중심이다. 자, 다음 질문입니다. 품목별 예산제도와 성과 예산제도의 차이가 궁금해요. 보건행정 선생님, 품목별 예산제도는 세부적인 지출 항목을 기준으로 예산을 편성하는 방식이고 성과 예산제도는 사업의 목표와 성과를 중심으로 예산을 배정하는 방식이에요. 김민지 학생, 그럼 여기서 세부적인 지출이라는 말이 품목별 예산제도를 의미하는 키워드가 되겠네요? 보건행정 선생님, 네, 맞아요. 세부적인 지출, 즉 지출 대상별로 예산을 나누는 것이 품목별 예산제도의 핵심입니다. 김민지 학생, 품목별 예산제도에서는 세부적인 지출, 성과 예산제도에서는 목표와 성과를 기억해야겠네요. 다음으로 근무 평정 시 발생할 수 있는 오류와 감성 훈련의 연관성을 잘 모르겠어요. 보건행정 선생님, 449페이지 14번 문제. 사회자를 정하지 않고 익명으로 진행하는 것은 태도 변화와 관련이 깊어요. 해설지 679페이지 12번과 14번을 참고하면 도움이 될 거예요. 김민지 학생, 12번과 14번 해설을 다 외워야 할까요? 보건행정 선생님, 다 외울 필요는 없어요. 여기서 중요한 건 상호작용, 즉 토론을 통해 해결 방안을 찾고 태도 변화를 이끌어내는 것이죠. 김민지 학생, 토론을 통한 태도 변화, 이것만 기억하면 되겠네요. 다음으로 다양한 평정 방법들에 대한 질문이 있었는데요.
중요 사건 기록법 체크리스트, 도표식 평정법, 뭐가 뭔지 헷갈린다는 의견이 많았어요. 보건행정 선생님, 중요 사건 기록법은 주관성을 배제하고 중요한 사건을 기록하는 방법이고, 체크리스트는 평가 항목들을 나열해 놓은 것이고, 도표식 평정법은 평정 요소들을 도표 형태로 제시하는 방법이에요. 김민지 학생, 체크리스트는 항목, 도표식은 평정 요소. 이렇게 정리하면 될까요? 보건행정 선생님, 네, 맞아요. 체크리스트는 항목, 도표식은 평정 요소라는 키워드를 기억하면 문제 풀 때 도움이 될 거예요. 김민지 학생, 체크리스트는 항목, 도표식은 평정 요소. 머릿속에 저장 완료. 다음으로 강제선택법과 연쇄효과 방지 사이의 관계에 대한 질문이 있었는데요. 보건행정 선생님, 강제선택법은 평정자가 어떤 항목이 유리한지 모르게 하여 편견을 배제하고 객관적으로 평가하는 방법이에요. 이걸 통해 연쇄효과, 즉 하나의 특성이 전체 평가에 영향을 미치는 것을 방지할 수 있죠. 김민지 학생, 어떤 항목이 유리한지 모르게 하는 것이 객관성을 확보하는 핵심이군요. 그럼 연쇄효과는 뭘 의미하는 거죠? 보건행정 선생님, 연쇄효과는 단편적인 인상이 전체 평가에 영향을 미치는 것을 말해요. 예를 들어 첫인상이 좋으면 그 사람의 모든 면이 좋게 보이는 거죠. 강제선택법은 이런 선입견을 줄여주는 역할을 합니다. 김민지 학생, 강제선택법은 객관성 확보, 연쇄효과는 단편적인 인상. 이렇게 정리하면 되겠네요. 마지막으로 행위기준평가법에 대한 질문입니다. 문제에서 키워드를 어떻게 잡아야 할지 헷갈린다는 의견이 있었어요. 보건행정 선생님, 행위기준평가법에서는 행태기준이라는 용어가 중요해요. 문제 제시문에 척도라는 말이 있다면 해설에서 행태유형이라는 단어를 찾아 연결하면 됩니다. 김민지 학생, 제시문의 척도와 해설의 행태유형을 연결하는 것이 핵심이군요. 보건행정 선생님, 네, 맞아요. 그리고 도표식 평정법과 비교했을 때 행위기준평가법은 업무 직결 행동을 키워드로 잡으면 문제 풀기가 더 수월할 거예요. 김민지 학생, 도표식은 평정 요소 나열, 행위기준은 업무 직결 행동. 오늘 정말 많은 내용을 다뤘는데요. 다시 한번 핵심 내용을 정리해 드릴게요. 예산제도 재평가, 예산 배정, 높은 순서 배정. 성과관리 중심은 곧 성과관리 중심이다. 예산제도 비교 품목별 예산제도 마이너스 세부적인 지출, 성과 예산제도 마이너스 목표와 성과, 근무 평정 오류 토론을 통한 태도 변화, 평정 방법 체크리스트 마이너스 항목, 도표식 마이너스 평정 요소, 강제선택법 객관성 확보, 연쇄효과 마이너스 단편적인 인상, 행위기준 평가법 제시문의 척도 마이너스 해설의 행태 유형, 업무 직결 행동. 오늘 함께 문제 풀이와 해설을 논의하면서 헷갈렸던 부분들이 많이 해소되었기를 바랍니다.